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브록의 거북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원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 매일 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상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상은 단순히 매일 반복한다고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이루는 상상을 하는 걸까요? 오늘은 소원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상상법을 네빌 고다드 저자의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데려가라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상상력은 사건을 창조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세상에는 서로 대립하는 수없이 많은 신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코 완벽하게 안정적이거나 정적인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은 어제 정립된 질서를 반드시 깨뜨릴 것입니다. 또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기존에 평온했던 마음을 어김없이 뒤흔들어 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굴복하거나 바깥 세상에서 드러난 모습만으로 삶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상상력이 현실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고히 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상상력에 굴복시키세요. 상상 속에서 당신의 이상을 확고히 하세요. 이상이 실현되었다고 계속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무엇도 당신에게서 이상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가치 있고 성공을 약속하는 상태만을 상상하세요. 내면의 상상을 바꾸지 않고 외부 환경을 바꾸려 드는 것은 사물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먼저 내면의 상상을 바꾸지 않으면 외부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요. 상상력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모든 것은 그저 무의미한 표면적 노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망이 실현되었다고 상상하면 당신은 그 상태와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면 상상 속 상태와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는 상상이 변하면 행동 또한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음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일시적으로 바뀌는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런 일시적인 변화는 금세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니까요. 한 상태가 당신의 내면의 자리를 잡아 그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고 습관적인 태도가 되면 그 상태가 당신의 성격이 되고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상태에 몰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소망이 실현된 상태에 푹 빠지셔야 해요. 그렇게 이전의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에 머무르세요.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자신을 맡기지 마세요. 자신을 맡기려면 믿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헌신의 비밀입니다. 믿음은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맡기는 행동이 현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에 자신을 맡기세요. 상상은 현실을 창조하기에 이 같은 행동은 반드시 현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저 시간이 지나면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상상력이 만든 상태 안에 머무르셔야 해요. 원하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겠죠. 어떤 하나의 이미지 안에 머무르면
다른 이미지 안에는 머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머무르지 않은 이미지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상상력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들어가서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당신이 하게 될 행동을 마음속으로 함으로써 당신의 상상에 감각적인 생생함과 현실감을 부여하세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손에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향기를 맡아보세요. 장미의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장미가 없는데 어떻게 장미 향기가 느껴질까요? 당신은 상상 속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다시 말해 영적인 감각을 통해 상상 속 이미지에 감각적 생생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이용해 상상 속 이미지에 감각적 생생함을 부여한다면 세상 모든 것들이 함께 나서서 내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뒤돌아보면 모든 맥락들이 얼마나 절묘하게 나의 소망으로 이어졌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상상력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결코 생각해낼 수 없는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당신이 현재의 감각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을 가능성 있는 미래의 꿈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상상하고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당신이 느끼게 될 기분을 느끼면 됩니다. 아이가 상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을 만들어 나가듯 당신도 순수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 자신의 세상을 창조하세요. 자신의 꿈속으로 들어가 그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당신이 실제로 하게 될 것들을 상상하세요. 당신은 부자들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사람이 꿈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소망 사이에는 현실이라는 장애물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바로 당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상상을 바꾸면 현실도 달라집니다. 인간은 상상력 그 자체입니다. 상상력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인간은 상상 속에 존재해야 하죠. 무엇보다 상상력이 육체가 가지는 공간적 한계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육체를 움직여서 공간을 이동하지만 상상력은 그런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식을 변화시켜 공간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 실제로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을 방해하는 산이 있다면 당신은 언제든지 그 산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상상의 주체자로서 모든 과정에 개입해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의사와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으리으리한 집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 으리으리한 집에 살고 나서야 비로소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15년 전 저와 아내는 땅을 구매해 2층짜리 건물을 짓고 사무실과 거주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상황이 허락될 때 아파트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넓은 공터를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갚느라 바라던 아파트를 지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돈이 있긴 했지만
수중에 있는 돈은 사업 자금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데 그 자금을 사용하면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상상력을 이용하여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돈이 없더라도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선생님의 강연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돈은 있고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새 아파트에 집중했습니다. 이 원칙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원하는 건물을 더 잘 구상하기 위해서 실제로 도면을 그려가며 마음속에서 원하는 건물을 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물, 다시 말해 완공되어 사람이 들어가 사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아파트 이곳저곳을 다니며 세입자에게 세를 내주었고 방마다 세세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우리를 축하해 주었고 우리는 그 축하를 받고 기뻐했죠. 우리는 상상 속 장면에 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편의상 그 친구를 X라고 부를게요. 그 친구는 자신은 우리 부부의 사고방식과 맞지 않는다며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우리는 상상 속 그 친구에게 아파트를 구경시켜주고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 정말 멋진걸.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아파트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아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몇몇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거라곤 건설 중인 건물 앞에 세워둔 표지판에 적힌 이름뿐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과물인 새로 지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설업자를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즉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상상을 몇 주에 걸쳐 매일매일 이어가자 우리 부부는 소망과 하나가 되었고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루는 웬 낯선 사람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몇 주 전 아내가 이야기했던 그 건설업자였어요. 그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거든요. 그는 종종 우리 사무실 앞으로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빈 부지에 왜 아파트를 세우지 않는지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모퉁이 땅에 아파트를 짓고 싶지만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도 아파트를 지을 만한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그는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슨 의무감이라도 느꼈는지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아파트를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다녀간 후 우리 부부는 그 일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뒤 그 건설업자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자신이 아파트 건설 계획을 세워봤는데 총 3만 달러 정도가 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맙다는 말만 정중하게 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미 건물이 완성되었다는 상상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결과에 살고 있었기에 어떠한 외부 도움 없이도 우리의 상상력이 건물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건축업자가 다시 전화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아파트 설계도가 자신의 파일에 있으며 거기서 조금만 수정하면 될 거라고 말했을 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를 이용하면 설계비가 들어가지 않으니
돈이 절약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을 뿐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고객이 번번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이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틀 후 그 건축업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대출해주겠다는 대출 회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상 속에서 한 푼의 돈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완공해 세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후속편처럼 전개됩니다. 다음 날 건축업자가 선물 같은 소식을 들고 우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두 분에게는 어찌됐건 새 건물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대출금을 대겠습니다. 두 분이 동의하시면 제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할 것입니다. 제 돈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임대료 수익으로 갚으시면 됩니다. 그제야 우리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자마자 곧바로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세대마다 임대 계약을 거의 마쳤고 완공되는 날에는 한 집만 빼고 모두 계약이 끝났습니다. 지난 몇 개월에 걸쳐 일어난 놀라운 일에 흥분한 나머지 우리의 상상 속에 한 가지 결점처럼 보이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상의 힘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즉시 또 다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이 집으로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하는 대신 그 비어있던 집에 세입자가 들어왔고 우리가 직접 세입자들을 방문한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방을 보여주며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비어있던 그 집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상상 속에서 그린 드라마는 한 가지를 제외하곤 아주 세세하게 현실로 구현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놀랍게도 친구인 X가 정말 오랜만에 우리를 방문했고 새로 지은 아파트 건물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써 마지막 한 가지가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X에게 아파트 이곳저곳을 보여주었습니다. 구경을 마치자 X는 우리가 오래전에 상상 속에서 들었던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친구, 정말 멋진걸. 15년간 꿈꿔오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상의 비밀과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는 법을 진즉에 알았더라면 1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꿈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온 우리의 제일 큰 바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데 단 한 푼의 돈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시 말해 통제된 깨어있는 꿈을 통해 의사와 그의 아내는 그들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상상 속 집에서 사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현실 속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을 이루도록 해준 도움의 손길이 외부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의사와 그의 아내의 상상력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부부의 상상력이 등장인물들을 그들의 꿈속의 드라마로 끌어들였습니다. 부부가 쓴 상상 속 드라마가 그들의 출연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죠.
부부의 상상 속 이야기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 안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상상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상상이 가진 힘이 당신의 놀라운 상상에 응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소망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신의 상상력을 키워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최고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상상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세요.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세요.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상상력이 만들어냅니다. 역사의 흐름은 눈먼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활동으로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떠한 일의 결과로만 여길 뿐 감정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상상력의 활동입니다. 감정이 없다면 어떠한 창조도 일어날 수 없죠. 우리는 목표를 달성해서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행복한 기분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감정은 현실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합니다. 한 여성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감정을 매우 성공적으로 느꼈어요. 그녀는 그런 자신의 감정이 그날 밤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달콤한 꿈속에 푹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동화를 좋아해요. 그러면서도 동화 속에 나오는 믿을 수 없는 부와 행운은 어린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상상력을 통해 저에게 일어난 아주 놀라운 일을 소개하려고 해요. 더군다나 그때 저는 나이가 어린 편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화나 마법을 믿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와 느낌이 상상의 비밀이다 라는 가르침을 사용해서 한바탕 상상의 나래를 펼쳤고 그 결과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직장을 잃었고 심지어 의지할 가족마저 없었어요. 저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를 찾으려면 차가 필요했는데 당시 제 차는 너무 낡아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집세도 밀려있고 직장을 구하러 다니기에 적합한 변변한 옷까지 하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 60이 다 된 여자가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통장 잔액은 바닥났고 도움을 청할 만한 친구도 하나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거의 1년을 선생님의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저의 절박한 상황이 상상력을 시험해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전 이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먼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아 목록을 열거 하고 나서는 지쳐버렸어요. 그러곤 걱정이 몰려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강연에 참석했는데 선생님은 한 예술가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가 특정 느낌이나 놀라워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렇게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신에 저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잠자리에 누워 놀라워, 기적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기분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과 느낌을 2달 동안 매일 밤 반복했어요. 10월 초의 어느 날, 저는 몇 달을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뉴욕 여행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 해 전 뉴욕에 살았던 적이 있었기에 그 친구와 뉴욕에 관해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러곤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 제 이름으로 된 $2,500짜리 수표를 건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큰 돈에 제 이름이 적혀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가시고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는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그 수표는 저와 25년 이상이나 만난 적도 소식을 주고받은 적도 없는 친구가 보낸 것이었어요. 그 친구는 그동안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게 수표를 전달해준 친구는 지난달 뉴욕을 여행하던 중에 우연히 그 부자가 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 이야기가 나왔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부자가 된 친구는 재산의 일부를 저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2년 동안 매달 친구의 변호사로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옷, 넓은 아파트처럼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도 남을 만한 돈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입에 풀칠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저는 한 통의 편지와 서명이 필요한 법적 증서를 받았는데 그 증서에는 제 남은 삶 동안 지금과 같은 액수를 매달 보내주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에게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비밀 아닐까요? 인생을 상상의 중심으로 변화시킨다면 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죠. 상상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인생의 드라마는 우리의 물리적 행동이 아닌 느낌과 감정으로 만들어내는 상상의 활동입니다. 감정은 모든 것을 감정이 확신하는 대로 자신 있게 이끕니다. 그래서 감정이 삶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은 높은 파도와 같아 우리를 감각의 제약에서 번쩍 들어올려 줍니다. 우리가 감정을 인식하고 상상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감정이 확언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빌 고다드 저자의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데려가라와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은 네빌의 저서 중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을 선별해본 합본판이라고 해요. 사실 상상에 대한 내용은 네빌 고다드의 강의만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유명한 저서들을 읽었을 때 대부분이 저에게는 종교색이 좀 강하게 느껴져서 읽기가 힘들었어요. 오늘 함께한 책은 제가 읽었던 네빌 고다드 저서 중에서 가장 수월하게 읽혔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상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그 상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어떻게 해야 잘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책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루기 위한 상상에 대해서 제대로 확립이 되실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처럼 확신을 갖고 상상하세요. 이루어졌을 때의 그 놀라움을 지금 느끼세요.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